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년 4월 10일 총선, 이제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총선 전략으로서 두 가지 이슈, 하나는 후쿠시마 사태, 둘째로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이 두 가지를 꽉 물고 어떤 경우라도 이걸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뭐 후쿠시마 사태는 과학적이다, 뭐 이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방류가 시작되고 이러면 총선거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고 퍼붓고, 심지어는 IAEA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동 속에 총선거를 맞이해야 그의 열렬 지지자를 결집하고 중간표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지금 꽉 물었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찬찬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은 최초의 제1안이 있었죠. 제1안. 그것은 민주당 소속 정모 군수라는 사람이, 제가 이름을 깜빡했습니다만은, 있을 때 제1안이 일단 만들어졌던 것이고, 물론 시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안의 종점에 그 정군수의 개인 땅이 그게 상당히 있었다,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제2안은 이제 국토교통부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1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안이다. 그리고 양평 군민 가운데도 제2안으로 해야 거기에 사용 빈도도 높고 효율도도 높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접근하기도 1안보다는 2안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2안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것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표를 했는데, 그 순간 민주당이 2안을 선택한 것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종점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아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이고, 이 안이 이 안을 만들고 확정하는 단계에서 그 종점에 그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 나도 몰랐다. 그리고 그 땅에 있다고 해서 이걸 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이 김건희 게이트라고 오늘 아침에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자, 이 단계까지 갔어요. 그 원희룡 장관은 응답을 하기를 무슨 소리 하느냐, 가짜 뉴스다, 김건희 일가 땅 때문에 이 안을 택한 것이 아니다, 가짜 뉴스를 취소해야 된다, 가짜 뉴스를 취소하지 않으면 이 안 시행을 백지화하겠다. 그 백지화한다는 게 보류하겠다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김건희 일가 땅 때문에 이 노선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취소해라, 그래야 시행하겠다, 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며칠 전에 야당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물고 늘어지니까, 이게 일단 보류하겠다, 그 용어로는 아마 백지화라는 쓴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하겠다,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나온 순간에 국민의힘당 지지자들과 원희룡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박수를 쳤어요. 순간 아주 시원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재명 일당에 대해서 뒤통수를 한번 야무지게 쳤다, 이래갖고 장관실에 원희룡 장관을 격려하는 이제 꽃다발이 아주 질비하게 늘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을 보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 보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텔레비 앞에서 약간 기가 눌린 듯한 표정으로, 아니 국책 사업을 감정적으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당황한 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받아들일 때, 아,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 공격 목표, 이걸 이안을 계속 시행한다고 해야 내년 총선거까지 이거는 김건희 게이트라고 계속 몰아붙일 수가 있는데, 그 김건희 게이트라고는 공격 목표를 원희룡이가 없애버렸구나. 이래서 순간 당황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표변했어요. 오히려 잘 됐다. 김건희 게이트가 있다. 거기에 국정조사하자. 어떻게 해서 이안을 채택했으며 왜 중단했는가? 이유를 밝혀라. 국정조사하자. 그게 이제 올 아침까지 지속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나서야 됩니다. 지금 구라파의 순방 중에 있습니다. 작년 3월 9일 당선되고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지금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1년에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은 국회의 이재명 민주당의 과반수에 막혀가지고 그저 요지 부동 사태라고 봐야지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한편으로는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연장을 반대해서 우리가 그 도구로서 선택한 기호 2번 윤석열,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한 치적은 그런 각도에 서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세력을 막고 척결하는 기반은 지금 거의 조성해 가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관계 복원했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복원했고, 그리고 노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아주 법대로 강하게 나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특히 외교에 있어서는 한국의 위상을 더 높였다. 이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그가 지금 내년 총선거까지 맞이하는 이 복병 둘,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이게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으면 대단히 불길한 사태가 내년 후반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생각했을 때 이재명은 당장 이 두 가지를 악어가 먹이를 물듯이 꽉 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절대 후퇴하지 않는 이제 작전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관련 장관들과 그리고 국민의힘당인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원희룡 장관 혼자 나서서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이게 국민의힘당이 맥이 빠진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할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 좀 제가 무리한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당 이 지도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금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당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들 약 100여 명이 TK, PK 지역이고, 일부 충청도와 일부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9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그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이 전부 PK 지역과 강원도에서 당선이 내년 선거에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중심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도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응한다든지, 이게 내 선거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줄 이 사태다고 생각한다면 밤잠을 안 자고라도 전략을 세우고 홍보 선전에 나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유사한 패턴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어떤 형태로 나서느냐? 그는 국민에게 공약했지요. 청와대를 없애고 용산으로 이전한 이유는 국민과 소통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겠다. 그 용산 집무실은 2층에 두고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지요. 그 초기에 임기 초에
그 출근길 약식 회견까지 하다가 그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걸 일단 중단했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양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안 지키고 있는 게 2층에서 1층에 내려온 일이 없어요. 2층에서 1층 내려온 일이 없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닮아라고 제가 일찍 얘기를 했습니다.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문제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일개 장관이라 해서 좀 이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일개 장관과 그리고 내년 선거에 운명이 걸려있지 않는 당 지도부, 이 해이된 이 지도부에 맡겨가지고 이 두 가지 문제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세요. 이번에 귀국하시면 그동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면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대통령의 생각을 가지고 설득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계해가지고 이걸 야당이 김건희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종점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 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개인 명의로 된 땅이 있는가? 아니면 그 집안, 어머니나 집안 명의로 된 게 있는가? 아니면 문중 명의로 된 게 있는가? 거기에 이게 종가 땅이라고 한다면 조상의 묘만 있는 묘지인가? 아니면 묘지에 플러스 해가지고 택지도 가능한 것이 있는가? 이런 걸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선 밝히세요. 이걸 밝히고 그리고 그 양평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안이 그어질 때는 자관 그 땅하고는 전혀 무관한 과학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는 걸로 일단 국민을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이게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얘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 그리고 내년 총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팔을 걷고 직접 국민과 소통할 것. 직접 국민과 소통하세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기자실에서 그 이슈마다 무제한 질문과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 그리고 제도가 잘못되고 정책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두 가지 현안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도어 스태핑도 이게 부담이 되니까 일단 중단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기자회견도 안 할 때에 저는 제 나름으로 윤 대통령 심정을 이해를 하기를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기자회견 해가지고 뭘 또 말을 좀 빗나가게 하면 그것이 또 책잡혀가지고 계속 꼬리 물고 나에 대한 공개가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을 아마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났어요. 지난 4월 달에 미국에 가서 상하야원 합동회에서 연설할 때 그 자신감에서 유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연설문은 이게 프롬프트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 어느 단계에 삼성그룹도 텍사스에 이번에 얼마를 투자하게 됐다. 이러니까 그 국회 의석에 있었던 텍사스 출신 상원의원 여기 손을 들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이러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이거는 프롬프트를 보고 읽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고 온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장면을 보이질 못합니다. 여러 번 그런 장면을 보였어요. 이건 뭔가 하면 영어에도 자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 상하 양원 의원 534명을 앞에 놨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울 게 하나 없다. 이런 아주 담대한 이 배포를 가지고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 연설이 성공적이고 이번에 리투아니아에 가서 우연히 만난 미 상원 의원하고도 박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우 반가운 한국 대통령 만났다고. 그래서 거기 아메리칸 파이 노래도 뭐 합창했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격을 상승시킨 것이 지금 문민시대 이래의 윤 대통령이 이게 이 테이프를 끊었다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을 갖고 좀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그 꼴랑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아예 이에 덤벼들듯이 하는 아이고 국익도 도외시하는 그게 뭐 크게 문제됩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국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문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거기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 그러면 조목조목 대세요. 무슨 땅이 어떻게 있고 그리고 과거적으로 어떻게 됐다.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국민이 어느 정도 믿는가?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럼 다음 단계로 대통령이 결단할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그 대통령 공약을 이번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지키고 국민에게 선보이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